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새벽 5시 18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을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났네요. 6월 16일 목요일이었죠. 제가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그때 픽 종목이 무려 두 종목이나 바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는 6월 14일 새벽 픽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고 우림 TPS 같은 경우도 제가 14일과 15일 그리고 사실 한 일주일 전에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삼성 M&A 관련된 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6월 15일에 마지막 제가 6월 14일에 종가 매수했다는 말씀 드렸고 15일에 시초가로 눌릴 거기 때문에 시초가로 팔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저도 뭐 적은 수익은 아니죠. 한 9.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아쉽게도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폭락장이나 하락장 때는 짧게 단타를 가져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다음날에 발생할 리스크나 뭐 미국 증시의 악재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국엔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큰 수익을 결국에 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재료, 중장기 재료를 판단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결국엔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상한가를 먹으려면 결국엔 스윙으로 며칠 끌고 가야 된다. 다만 그 안에서의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끌고 갈 수 있겠죠. 당연히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고 중장기성 재료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또 근무 환경에 따라서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 가치 투자든 또 이런 스윙이든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결국엔 스윙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에서도 상한가 두 종목 나왔는데 이렇게 그 목요일에도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8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마감이 됐고 9기는 제가 7월달 강의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9기 8월 반이 현재 온라인으로서는 볼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일수록 제가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같은 폭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지난주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뭐 지난주는 준비하는 동안 특별하게 이제 올린 건 없었고 이번 주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좀 몰아서 올렸고요. 홈 버튼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제 홈 버튼에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이 가능하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아이폰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PC 버전으로 PC로 보면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6월 멤버십이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뭐 자세한 설명은 가입 거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목록을 따로 제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셔서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달 올리는 재테크 강의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 스터디 같은 경우는 원래도 유료로 15만 원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가장 높은 등급에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등급에 맞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1시 정도에 그 관심 종목 올렸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3등급 이상이신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나스닥 다우존스 금요일날 다행히도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뭐 월요일 증시에 최소한 악영향은 아니다 정도로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소폭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엔디비아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59,6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뭐 5만 원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은 2주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구간에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지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2020년도에 그 당시에 급등할 때 지지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간은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한 열흘 정도 만에 결국에는 뭐 6만 원대가 깨져서 이제 5만 원대로 내려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한동안 이 가격대에서 크게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같은 관점에서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급등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300선부터 2700선까지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지수 예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 이유로 2,500에서 2,400까지 내려갈 때, 왜냐면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쭉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결국에는 장중에 2,400 초반까지도 내려갔었죠. 저는 어쨌든 옆에는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지지 구간이 좀 있죠. 그 가격대에는 2,300에서 2,400대는 지지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밴드는 2,380에서 한 2,500선으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한 7, 8월까지는 그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반드시 끝날 거기 때문에, 뭐 장기로 간다는 기사도 오늘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전쟁에 엄청난 돈이 지불이 되고, 또 EU 가입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승인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그 우세하게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있어야지 사실 버틸 수가 있겠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 마감이 됐고요. 다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죠. 1295원이고요. 1300원이 넘게 되면은 상당히 충격파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래도 뭐 정부의 조금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스와프라든지 뭔가 좀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좀 잡을 수가 있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3.23 여전히 좀 높은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발티권 화물 지수도 4.71%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은 금요일에 기간 수급들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발티권 화물 지수도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포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해서 31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체크해 보니까 어쨌든 일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시간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한 6%, 원유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 가격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또 정유 가격 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특히나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체 에너지나 사실 이런 것들도 좀 흐름은 끊기긴 했죠. 아무래도 나스닥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보면은 차라리 대체 에너지가 낫지, 결국에는 뭐 이런 GSE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뭐 굉장히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뭐 스윙으로 보유하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거의 설명드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 수많은 테마들 중에서 하루에도 사실 10개 이상의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한두 개 정도의 테마를 집중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테마를 선정하는 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뭐 변동성으로 따지면 기존에 설명드렸었던 1, 2월에 제가 많이 설명한 뭐 사료주라든지 비료주라든지 그런 뭐 음식료주, 이런 것들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지만 하루에도 등락이 10%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도 크고, 우리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은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종목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좀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간 비트코인 살펴보면은 한 6거래일 동안 큰 폭락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서야 드디어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지지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이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침까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드디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뭐 아무래도 이것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강하게 테마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기술을 강조한 이재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전장 기술 쪽에 속도를 냈듯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세 가지 섹터로 정리를 해보면은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뭐 로봇 결국엔 인공지능, 뭐 M&A 관련, 그다음에 결국에는 배터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 중에서는 가장 강한 테마는 당연히 삼성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쪽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EUV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왔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EUV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ASMR에
극자외선 EUV 장비 공급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요일과 금요일에 기사로 나오면서 EUV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차트는 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실적 주기 때문에 사실 현재 뭐 차트는 좋지 않지만 크게 빠질 때마다 충분히 모아갈 만은 할 종목이다. 당연히 뭐 6개월 안에는 20, 30%는 회복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저가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는 뭐 SFA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은 모두 1조가 넘는, 시총 1조가 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등보다는 그냥 변동성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들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뭐 무상증자, LNF도 뭐 LG솔루션, 그 LG에너지 솔루션 수주 계약, 이런 강력한 재료가 있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픽 종목이었고 상당히 시세 흐름이 좋게 흐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배터리 섹터가 역시나 하락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가운데 결국에는 전기차에 또 삼성전자가 이런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묻혀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SDI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삼성 전기차 관련된 부분인 배터리 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목이 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우림 TPS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주로 이제 M&A 관련된 주인데, 뭐 금요일날 물론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월요일에도 급등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 것으로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마지막으로 좀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삼진 L&D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종목인데, 삼성 전기차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한번 눌러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세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최소한 내일과 모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유럽 순방이 마치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단에는 뭐 안암전자 정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보면은 세아 메카닉스, 나인테크 정도. 근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분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정도는 제가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에 좀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현재 시혜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좀 동반 상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폐배터리에 대한 또 재료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6월 15일에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나선다라는 정부 정책이 좀 나옴에 따라서 결국엔 이런 쪽에도 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과 MPC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모 화학은 물론 실적주고요. 그럼 대형주고, MPC는 테마주, 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리호가 이제 다시 모레 발사를 재시도하는데, 문제는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P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도 급락이었지만 다시 아래꼬리 달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계속 제가 보였던 입장은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더라도 사실은 전날까지는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보였었고, 사실 당일날 급락을 했죠. 물론 이게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해도 급락이고 실패해도 급락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걸 중장기 테마로서 내가 그냥 항공우주 섹터에 한 종목 정도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뭐 장중에 잠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재료 소멸로 여겨지는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이런 것에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AP성이나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혜가가 상당히 급등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급등 출발해서 결국에는 윗꼬리 달아주고 또 눌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런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재료가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이든의 이제 에너지 기후 주요 경제국 포럼, 이게 6월 17일에 좀 열리게 됐죠. 열렸고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 화상회의 참여를 해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완보, 탄소 중립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말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원전은 물론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많은 시세를 줬고, 그래서 현재 최근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서전기전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랫단에 있는 우진이나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예전에 대장주였던 것들 모두 다 지금 역배열 차트로 좀 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G2파워나 서전기전 정도는 잘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하고 나서 이미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크게 눌러줬는데, 다만 이제 그 만약에 3만 50원 선을 깨지게 된다면은 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3만 반대로 좀 변동성이 있게 3만 6천 원까지를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도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이미 좀 급등이 나왔죠. 금요일에 보시면은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블루베리도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급등이 나는데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2,000명대로 좀 어쨌든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WHO가 23일, 3일 뒤죠. 23일에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원숭이 두창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최소한 22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근데 오히려 23일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는 절대 디데이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차트는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좀 20선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볼만하다. 미코바이오메드도 현재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녹십자 MS가 대장이었고 지금 후발 대장주로는 미코바이오메드가 현재 좀 더 강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주요 뉴스 중에서는 유류세를 뭐 37% 인하폭을 확대한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저는 좀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난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상한가 다음 날에는 좀 급등락이 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단기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래도 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볼만한 거는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지금 전지가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강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레몬이라는 그 회사가 물론 차트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완전 역배열이었는데 뭐 사실 뭐 재무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번에 이제 상한가가 전고체 전지를 뭐 특허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금요일 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장초에는 좀 급등 흐름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윗골이 달고 크게 무너질 텐데 어쨌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린 PTS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M&A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 출발해서 조금 뭐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갈 것 같고, 아랫단에는 A부터 W, 거기 이제 삼성전기차 아까 관련돼서 설명드렸던 종목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펜비스 쪽에 하이딥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광 ILI는 제가 분명히 상한가 하루 이후에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날도 결국엔 상한가를 못 가고 23%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공구먼하고 비교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범한표셀 신규 상장했는데 범한표셀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이제 그 공모가이기 때문에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두창에서는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진 L&D 아까 말씀드린 삼성 전기차 관련된 주.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폐배터리 사업 신규 진출해서 이번에 급등이 나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범한 퓨어셀,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우림 TPS, 조강 ILI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삼진 L&D, 삼성 바이오로직스, G2파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중에서는 사실 별건 없었는데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쌍용차 이런 거 제가 안 하니까, 그리고 기관 순매수 중에서도 페노션과 삼성중공업 아까 발틱 건화물 지수와 운임 지수와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멤버십은 말씀드린 대로 그 홈 버튼에 가입 버튼 하면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저는 최소한 그래도 지난주만큼의 하락보다는 좀 횡보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희망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